코리안 패밀리 채널은 한국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대학을 졸업한 딸아이의 취업이 결정되고 우리 가족 4명은 진주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뵙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진주로 향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고향을 찾는다는 것은 말로서는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나 가족들을 만나고 어린 시절의 온갖 추억을 만들고 미지의 미래를 꿈꾸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희로애락을 함께 나눴던 부모님과 이별을 해야 하는 곳도 그곳이니깐요. 내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미래를 꿈꾸고 고향이라고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진주라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서가 깊은 진주에는 김시민 장군과 논계로 유명한 진주성과 축성루가 시내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남강변에 자리잡고 있는데 매년 10월 초가 되면 이곳에서 세계적인 행사인 유등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학창시절을 보낼 때는 개천예술제라는 이름으로 매년 10월 3일 즈음에 개최되었었는데 세계적인 행사로 바뀌면서 이름도 진주유등축제로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는 김시민 장군의 장군복과 큰 칼을 옆에 차고 가장행렬도 했었고 중고등학생 시절에는 직접 만든 유등 속에 촛불을 피워 한밤중에 남강에서 뛰어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100m가 넘는 용 모양의 유등을 운동장 끝에서 끝까지 펼쳐놓고 몇 개월에 걸쳐 제작하여 촉성로 앞에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조그마한 행사에 구성원으로 참가했던 행사가 이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유등축제 행사가 되었다고 하니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차로 1시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지리산, 남해, 하동, 거제가 가까이 있어 마음만 먹으면 아름다운 자연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곳이 내 고향 진주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6일에 단톡방이 시끌벅적했습니다. KBS에서 방송하는 김항철의 동네 한바퀴에 내 고향 진주 그 중에서 우리 7남매가 태어난 깍꼬실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외출 중이라 생방송으로 보진 못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TV 다시 보기를 통해 아름다운 진주 그리고 추억도 가물가물한 깍꼬실의 모습을 보면서 5년 전 SBS 스페셜에서 방송했던 부모님의 집을 정리하다 편이 생각이 나며 나른한 추억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동네를 다니다 보면은 그곳에 상징인 랜드마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제가 진주에 오면서 진주는 거기 있겠구나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 건너편에 보이는 진주성입니다. 호국 충절의 성지죠.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니까 역시 진주성이 더 잘 보입니다. 남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섬이 된 마을들이 호수 한가운데 떠 있네요. 우리는 두 부모님 아래로 7남매로 구성된 집입니다. 위로 딸 6, 그리고 막내 아들 하나, 이렇게 6여일남의 구성원이라 모임 이름도 6일회입니다. 처음에는 16회라는 이름이 나왔다가 내 기억으로는 누님들의 왜 6일회가 아니고 16회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강력한 주장으로 6일회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1997년 7남매가 모여 각자의 일상생활을 글로 표현하여 문집을 만들기로 하고 문집의 이름도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느티나무의 넉넉한 그늘 아래 모두 모이자는 마음으로 느티나무로 짓고 그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느티나무를 통해 가족이라는 물다리의 강력한 힘을 느꼈고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보문고에서 주최한 패밀리북 행사에서 당당히 최우수작을 수상하여 우리들의 가족 이야기가 책으로 발간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심사위원이었던 정호승 시인이 이 푸른 느티나무 이파리에서 해맑은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지게 된다고 했던 심사평이 기억에 떠오릅니다. 이 책으로 인해 주간동화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것을 본 SBS 스페셜 제작진이 TV 출연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때를 떠올리며 SBS 스페셜을 잠시 감상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부터 조금씩 집을 정리해온 가족도 있습니다. 무슨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이 하나 만들어 또 니 주려고 하면 만들고 또 니 주려고 하면 만들고 마음에 너 줄게 이렇게 생각하고 아, 정해놓고 만드실 때 그때가 훨씬 기분 좋았어요. 하나 만들어 놓으면 보기 좋고 아흔이 넘은 어머니는 이미 오래전부터 집안의 물건들을 줄여나갔습니다. 어머니가 한 70 되셨을 때 저희들이 천정에 이리 오니까 이 물건을 다 준비를 이리 정리를 하셨다면서 한번 설명을 해주셔. 버릴 거는 다 버리고 이제 그거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놔놨다 이러시는 거 보니까 아, 어머니도 준비를 많이 하시는구나 싶더라고요. 2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시작된 어머니의 집 정리.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자신의 물건들을 나눠주고 정리해 자식들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배려였습니다. 언젠가는 올 시간들을 염두한 어머니만의 준비이기도 했죠. 여기에 풀 뽑으시고 나무가지 치고 항상 아버지랑 두 분이서 맨날 가꾸시고 미래에 오실 집이라고 소풍 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차츰차츰 못 오시고 좀 안타깝죠, 세월이 가는 게. 엄마는 조금 이따 모셔가세요. 엄마 저기 오셔 계시는 줄 아시지, 아버지? 어머니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십니다. 금년에 갑자기 좀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오시니까 우리도 좀 마음이 많이 안 좋죠. 그날 저녁 7남매가 모인 자리. 어머니가 보따리 하나를 꺼내놓습니다. 조각보는 솜씨 좋은 어머니의 자랑거리. 이걸 두 개라고. 전부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하면은 이게 여기 와서 딱 안 맞아요. 기가 안 맞아요. 자투리 천이라도 어머니의 손을 거치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멋진 조각 이불이 탄생했죠. 때마다 조각보를 선물했던 어머니. 7남매에겐 저마다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바지를 개수별로 크기별로 4개를 만드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입을 바지까지 크기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입힐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입힐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애들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여만 주고 제가 이 장롱 속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작은 물건 하나라도 허투루 여길 수 없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한 사람 차리면 이제 한 사람 차린 게라 한 사람이요. 내 살아 있을 때 내가 좀 아유 엄마 참 찔이 이었네 좋다 이래서 거기 좋다 이거. 반질반질 윤이 나도록 닦아둔 오래된 괴짝도 임자를 찾아갈 때가 됐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둘째에게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 주셨어. 너무 귀한 거 주셨어. 고맙습니다.
좋진 않아도 엄마 입는 거 하나 갈라 쓰면 좋다. 엄마 쓰던 이래 놓는 거 하면 네 집에 가가는 게, 네 집에 가가 놓는 게 만년같이 더 있거든. 딸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니까요. 우리하고 살 날이 참 아직도 막연하게 많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를 받는 순간은 그 세월이 그 기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 생각이 꿀꺽 들더라니까요. 일찌감치 자식마다 필요한 물건을 나눠주신 어머니. 음식 솜씨 좋은 첫째 딸에게는 항아리를 물려줬습니다. 차일피 밀었는데 자꾸 쪼르시더라고요. 가져가라. 어머니의 물건은 이제 딸의 것이 되었고 이렇게 또 이어지겠지요. 문자 씨가 장독만큼이나 애지중지하는 어머니의 물건은 또 있습니다. 제가 요새는 좀 잘 안 써갖고 보따리를 싸놨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여기 와서 농사 짓는 거를 되게 마음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만 일한다고 되게 강조하고 낮에는 낮잠 잔다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이걸 특별히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낮잠 잘 때 편안하게 이거 깔고 자라고. 자식이 70살이 됐어도 안쓰러운 게 부모 마음. 어찌 그 마음 다 헤아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너무나 씩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 70대처럼 돼 보니까 어머니 그때 힘드셨겠다. 그걸 알겠더라고요.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의 물건들은 아들인 선근 씨가 대부분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쓰시던 손책상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제 자리가 여기 앉으시면 항상 오른쪽에 요 책상이 있었고 요 위에 라디오가 있을 거예요. 문서, 집문서도 이 안에 다 있었겠죠. 집문서라든지 서류 같은 게 있었고 이거는 아버지의 물건을 꺼내볼 때마다 떠오르는 그때의 기억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방향 같은 거 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아버지 쓰시는 열쇠, 여기에 있는 다 열쇠하며 이런 칼하고 그대로 쓰시던 거죠. 이게 어떤 데는 밤도 깎아주시고 많이 하셨죠. 어릴 때 기억에. 옛날 아버지의 추억이 생각 안 날 수 있는 것들도 지나치다가도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 애들한테도 이게 계속 아버지부터 저까지 그리고 우리 애들까지 쭉 내려갈 수 있는 서로 어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건 줄 알아? 이거 종이 화선지 할 때 가족만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야기들. 어쩌면 아버지는 이런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이런 시간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오래 간직해야겠다는 생각 들어요. 부모의 집 정리는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좋아요. 기분은 영 게 좋다고. 동생들 낳아줘서 고맙다고. 부모의 세월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죠. 김영철 씨가 타고 들어간 배는 어린 시절 명절 때면 푸른 하늘과 깊은 진양호를 벗삼아 내 고향 덕고실로 성묘를 하기 위해 타고 들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국내 한 바퀴 촬영 카메라를 비친 옛 집터를 보며 어머니와 칠남매가 함께 진양호 선착장 벤치에 앉아 고향을 바라보던 그때를 떠올리게 됩니다. 유난히도 석양이 아름다운 진양호의 모습과 함께 도착하자마자 이른 저녁으로 맛있는 진주국수를 배달하여 시켜먹고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한밤중엔
그렇게 3대가 모여 마루의 모기발 밖에 장마철을 맞은 빗소리를 배경으로 하여 문어숙회를 술안주 삼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린 시절을 소환하며 추억에 잠깁니다. SBS 스페셜 때 중학생이었던 아이는 이제 대학생 신입생이 되어 할머니와 단둘이 진주에 남아 함께 찍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립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6살의 나이로 엄마, 아빠, 누나를 서울로 올려보내고 아프신 할아버지 곁에 홀로 남아 매일 할아버지의 상태를 생중계를 하더니 이제 대학생이 되어선 혼자 계신 할머니 곁에서 하루를 더 머무르다 오겠다면서 또다시 홀로 남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도 진주집의 기와 지붕은 변함이 없고 화단 속의 각종 채소의 종류도 그대로 이것만 어머니의 허리는 유독 많이 구부러졌고 얼굴의 주름살의 골은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몇 해가 지나지 않아 100세가 되실 어머니는 여전히 고운 자태를 지니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총명하십니다. 가정주부로서만 거의 80년을 지내신 어머니는 재봉틀로 자식들에게 줄 것들을 만드시는 게 유일한 취미입니다. 아들, 딸, 사위, 며느리는 물론이고 친손주, 외손주 심지어는 증손주의 몫으로 베개, 바지, 이불 그리고 소파 쿠션도 직접 만들어서 선물해 주십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출판 기념회를 진주시청에서 할 당시 우리 가족들은 각자의 장롱 깊숙이 보관하고 있던 어머니의 작품들을 꺼내어 함께 전시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재봉틀이 문제가 생겨 어머니의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다. 수소문 끝에 미싱 수리하시는 분을 찾아 깔끔하게 수리를 해드려 마음이 훨씬 가볍습니다. 분신과 같은 재봉틀을 어머니께서는 내일도 돌릴 것이고 모레도 돌리실 것입니다. 오매불망 자식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만을 평생 동안 빌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께 너무 많은 근심을 드린 것 같아 가슴이 멍해집니다. 매년 이맘때면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풀도 뽑아주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이번에는 건강 상태가 허락하지 않아 그냥 발길을 돌리고 말았네요. 이상 코리안 패밀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